자, 200페이지의 사체부터 볼게요. 사체는, 자, 아래 내용 한번 보세요. 사체란 기업이 회사의 의무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을 발행해주고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자, 우리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길거리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 회사 힘들어서 그러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이자 드릴게요. 이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겠냐고요.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증서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유가증권. 그래서 여기에 회사채 이렇게 써주고 뭐 예를 들면 10,000원짜리라고 치면 1만 원정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여기에는 항상 만기일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 지급일이 써 있어요. 자, 요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10,000원짜리를 발행을 하지만 매수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작게 잘라놓은 걸로 해서 많은 양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사채더라. 그래서 여기에 만기일이라고 표시하는 건 다른 말로는 지급기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써 있는 건 일반적으로 지급기일이라고 써 있어요. 내가 언제 나한테 지금 돈을 빌려주면 언제 갚겠다라고 써주고요. 그게 만기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 회사채에 표시되어 있는 이자율을 표시이자율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많이 쓰는 말은 액면이자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액면이자율은 요 유가증권 액면에 써 있는 이자율이다. 그래서 액면이자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이자율만큼은 무조건 지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인데 이자율이 8%다. 그러면 800원. 800원은 무조건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이자예요. 약속된 이자예요. 자, 요거 중요한 말입니다. 액면에 표시된 이자율은 무조건 이자 지급일이 되면 무조건 현금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이걸 알아야지 나중에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든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든지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요렇게 뭐 예를 들면 이자 지급일은 매년 12월 31일 날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써서 유가증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자, 채권 시장에 내놓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 회사 사채를 사가겠죠. 자, 왜 사가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자를 준다고 하니까 이 채권을 사가는 거예요. 그럼 이 채권을 사간 만큼 우리 회사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사채를 발행한 가격이랑 실제 액면의 금액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 때문에 있냐면 크게는 이제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회사가 예를 들면 저희 학원에서 내가 돈이 없어갖고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 거, 우리 학원 거를 잘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요. 인지도가 없으니까. 신용도가 낮아서. 근데 삼성에서 채권을 발행한다고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사가려고 하겠죠? 그런 신용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요소는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편해요. 뭐 교재에는 신용도에 따라서 뭐 결정된다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보는 방법도 있고요. 이자율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셔도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줬어요. 은행에다 돈을 빌려줬는데 은행에서 나한테 이자를 얼마를 주겠대. 예를 들면 10%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자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장 이자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하시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채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자율을 시장 이자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잘 보세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서 이 회사채를 살려고 했는데 이 회사는 이자율이 8%밖에 안 준대요. 근데 다른 데 투자를 하면 10%를 준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8%짜리 사요? 10%짜리 사요? 그럼 10%짜리를 사겠죠? 그럼 우리 회사채를 안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액면이 10,000원짜리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사가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액면은 10,000원짜리인데 발행이 8,000원의 발행가액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 자, 이자율을, 액면에 표시되어 있는 이자율이 만약에 12%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 이자율은 10%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자를 더 많이 준다니까 우리 회사 거를 사려고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액면은 10,000원짜리인데 발행한 가액이 예를 들어서 뭐 12,000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도 거의 대부분이 그렇고 이 이자율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편해요. 자, 그래서 이제 사채를 발행하는 세 가지 경우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가 액면 발행이라는 게 있어요. 액면 발행. 다른 말로는 뭐 평가 발행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자, 내가 액면 금액이랑 액면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이랑 발행한 금액이랑 같은 경우를 말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다르게 얘기하면 아까 이자율 얘기를 했었죠. 액면에 표시되어 있는 이자율과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자율이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필기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교재에 203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써 있어요. 발행할 때 제일 위에 보시면 표에 액면 발행은 액면가액이랑 발행가액이 같은 거고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은 경우다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액면 발행으로 사채를 발행했다. 그러면 자, 사채는 얼마짜리를 발행했는데 10,000원짜리를 발행했는데 현금으로 들어온 게 10,000원이 들어왔더라. 이런 경우를 액면 발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죠. 액면 발행은.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고 아까처럼 할인 발행이라는 게 있어요. 할인 발행은 액면 금액보다 발행 금액이 싼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액면은 10,000원짜리인데 사람들이 안 사간단 말이에요. 이자율이 낮아서. 시장 이자율보다 낮으니까. 그러면 뭐가 발행 금액이 더 작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예요. 우리 회사가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이자를 적게 준다니까 사람들이 안 사가겠죠? 그러면 금액이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할인 발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런 경우에 내가 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10,000원짜리를. 그런데 현금이 얼마만 들어오더라? 예를 들어서 9,000원만 들어오더라. 그러면 1,000원의 차익이 생기는데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사채를 할인 발행해서 그 차이로 생긴 돈이다.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경우에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될 때는 사채는 10,000원짜리인데 액면 금액보다 싸게 발행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000원이 생겼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표시해서 실제 발행가액은 9,000원이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거, 사채를 액면 금액보다 싸게 발행을 했다고 해서 회사는 손해가 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손실이 아니라 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선급 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사채를 사간 사람들한테 매년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인데 요 사채를 발행했을 당시에 싸게 발행하면 이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겠죠?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은 10,000원짜리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1억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1억에 지금 이걸 10%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자 비용이 1,000만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자가 너무 많죠? 근데 이 이자는 몇 년치 이자냐면 만기를 만약에 3년짜리로 발행했다. 그러면 3년치 이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이자 비용 1년에 처리를 해버리자니까 너무 수익 비용 대응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자를 만기까지에 걸쳐서 나눠서 지급하는 형태로 바꿔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할증 발행의 경우를 볼게요. 자, 할증 발행의 경우에는 자, 액면에 표시되는 금액보다 발행가액이 더 큰 경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다는 얘기는 액면에 표시된 이자율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자율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사가려고 하겠죠? 경쟁적으로. 그래서 금액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자, 사채는 10,000원짜리를 발행을 했는데 현금이 12,000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2,000원 비싸게 발행했죠? 자, 그게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반대로 사채를 뭐 해서? 할증 발행해서 그 차이로 생긴 돈이다. 2,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표시가 돼요? 사채는 10,000원짜리인데 사채를 액면 금액보다 비싸게 발행해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2,000원이 발생해서 발행가액은 12,000원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이고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에서 가산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얘기도 이론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는 형태가 세 가지 형태로 나와 있다는 거고 그 내용이 202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기억을 해야 될 거 사채, 시험에 나오는 얘기요.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긴 해요. 사채를 액면 금액이 10,000원짜리인데 9,000원에 발행했다.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 요거는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필기 문제에서 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얘도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얘는 액면 금액보다 돈을 더 받았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나가야 될 이자를 내가 받아놨다라고 보면 돼. 얘는 이자를 미리 준 성격이라고 그랬죠. 근데 얘는 채권을 사간 사람들한테 줄 이자를 내가 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뭘로 한다? 선수 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만기가 3년짜리라고 가정을 하면 3년 동안 이자를 지급을 해야 돼요. 매년 말에. 이자를 지급을 하면서 액면 발행했을 때는 큰 문제가 안 생겨요. 액면에 표시된 이자율이나 시장 이자율이 같기 때문에 액면에 표시된 이자만큼을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12월 31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차변의 이자 비용이라고 하고 대변에 그만큼 현금으로 나가면 돼요. 자, 근데 지금 뭐 10,000원짜리였는데 이자율 얘기를 따로 안 해서 예를 들면 액면 이자율이 10%라고 볼게요.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자 비용을 1,000원, 현금으로 1,000원 이렇게 나가면 돼요. 자, 조심해야 될 거 아까도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 현금으로 나가야 되는 금액은 무조건 뭐만큼 나가야 된다고요? 액면 이자율만큼은 나가야 돼요. 왜? 약속된 금액이니까. 되셨나요? 자, 두 번째.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볼게요. 그러면 얘도 12월 31일 날 이자가 나가야 되는데, 잘 보세요.
액면 이자율이 8%인데 시장 이자율이 10%인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현금으로 나가야 되는 건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액면 이자율만큼 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얼마가 나가면 돼요? 요거 잠깐만 지울게요. 자, 현금으로 나가야 되는 건 8,000원, 아니 800원이죠? 8%니까. 800원은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나간 거죠? 이자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으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번에 얘네 발행할 때 얘네한테 이자 주겠다고 먼저 지급해 놓은 게 있잖아요. 이자를. 그래서 이 이자의 일부분을 상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변으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예를 들어서 200원을 상각했다고 볼게요. 자, 요게 상각되는 금액은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웬만하면 다 알려줘요. 얼마가 상각된다고. 그러면 사변에 있던 걸 대변으로 상각을 하고 이거만큼 이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아까 그 얘기 잠깐 보세요. 몰라도 돼요. 이 얘기 몰라도 되는데 아까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부러 요걸로 해놓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자를 지급할 때마다 얘네들을 빼다가 이자로 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안 하고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 비용 처리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한 번에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금액이 너무 크니까 만기까지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이자 비용 처리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요, 이자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보셨나요? 자, 이런 경우 볼게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12월 31일이 되면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액면 이자율이 12%고 시장 이자율이 10%라고 가정한다면, 자, 일단 현금으로 나가야 되는 건 12%니까 1,200원이 나가야 돼요. 그죠? 근데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얘네들한테 줄 이자를 미리 받아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도 상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예를 들어서 300원을 상각을 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자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 900원만 이자 비용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얘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이자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고 얘는 반대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미리 받아놨던 거를 이자로 지급하고 있으니까 이자가 줄겠죠. 그래서 얘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이자 비용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되셨나요? 하나 더요. 자, 우리가 이때 이자를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 어떻게 표시가 돼요? 얘를 상각했잖아요. 200원. 그러면 얼마만 남아요? 800원만 남게 되고 얘가 얼마가 돼요? 9,200원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만기가 3년짜리라고 하면 3년에 걸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3년째가 되는 날은 10,000원이 되겠죠. 얘가 다 없어지니까. 보셨나요? 자, 얘도 볼게요. 얘도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상각을 하면 얘가 이제 얼마가 되죠? 1,700원이 되겠죠. 1,700원. 그럼 얘가 11,700원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도 만기가 3년짜리라고 하면 3년 동안 이자 지급을 하면서 얘를 계속 상각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3년이 지나고 나면 얘도 결과적으로는 얼마가 돼요?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손해다, 이걸 이익이다 이렇게 처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줄 이자를 미리 줘버렸다.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렸다가 뭐 하는 거예요? 나눠서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감가상각할 때, 그거 말고. 우리가 그 자산에 대한 취득 후의 지출이 있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이 있었고 수익적 지출이 있었잖아요. 수익적 지출은 금액 단위가 일반적으로 크지가 않으니까 올해 비용 처리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에는 금액 단위가 크잖아요. 근데 이걸 전부 다 한 번에 비용 처리를 하게 되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자산에다가 넣어놓고 사용하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얘도 똑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한 번에 이자 비용 처리를 해버리면 금액이 부담이 생기니까 만기가 되는 날까지 조금씩 상각하면서 어떻게 할 거다? 비용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느낌이 이해되시나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럼 이제 다 이해하신 거예요. 사채가 뭔지. 근데 이제 하나 더 시험 문제 나오는 얘기. 이론 문제로 나오는 얘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상각하는 금액은 매년 증가합니다. 처음에 조금 상각하고 점차적으로 커지는 형태예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상각하는 것도 똑같이 초기에는 조금만 상각하고 뒤에 갈수록 점점점 크게 상각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요. 자, 시험적으로만 얘기를 했을 땐 그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이론 문제도 그렇게만 나오니까. 자, 예를 들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매년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 그럼 틀린 말이죠. 매년 증가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시험 문제로 따지면 그냥 그렇게 암기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거를 얼마씩 상각해야 되는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올해 이번 연도에는 얼마를 상각해야 된다 라는 걸 결정하는 기준은 유효 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을 한다. 유효 이자율법. 얘는 다 같은 말로 시장 이자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 방법에 의해서 매년 상각액을 결정한다. 여기까지도 그냥 암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있어요. 이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을 하는데 도대체 왜 200원을 상각을 해야 되는데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프린트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린트물에 대해서는 나는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넣어 놨어요. 밑에 프린트 보시면 상각 후 원가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발행하는 사람의 입장이고요. 첫 번째가 발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고 밑에 상각 후 원가 여러분들 만기 보유증권은 상각 후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것 때문에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상각 후 원가법 나왔을 때 나중에 사채 가서 설명드릴게요 이랬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써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자, 여기까지가 사채 설명이 끝이에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끝냈고 일단은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요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연습 문제 뒤에 보시면 자, 연습 문제가 나오니까 요걸 풀고 지금 요거까지만 제가 설명드린 내용만 가지고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요거를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205페이지에 연습 문제 분계 연습이 나왔네요. 자, 분계 연습 1번. 주덕산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보증금 1,500만 원 중에 500만 원은 덕산 발행 당좌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월말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자, 건물을 빌려주고 내가 건물주 입장이네요. 그러면 임대보증금을 받아놓은 거예요. 얼마? 1,500만 원. 자, 그런데 500만 원은 당좌수표로 받았으니까 타임 발행 수표는 다 현금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 500만 원만. 나머지는 아직 못 받았네요. 그러면 미수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2번. 당사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며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및 단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전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다음과 같다. 결산 시에 회계 처리를 하래요. 자,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무슨 법으로? 보충법으로 채워 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생산부의 퇴직급여 추계액이 3,000인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2,500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 더 잡으면 3,000이 돼요? 500만 원만 더 잡으면 되죠? 자, 그래서 사변에 생산부니까 퇴직급여의 500번대. 이건 기억나시죠? 이제 제조원가면 500번대, 본사나 그런 경우에는 800번대. 얘로 500만 원을 잡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퇴직급여 관리부는 5천만 원을 추계했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얼마가 있대요? 3,900만 원이 있으니까 추가로 얼마만 더 잡으면 돼요? 1,100만 원만 더 잡으면 되죠? 자, 그러면 퇴직급여 800번대로 1,100만 원. 그래서 얘를 전부 다 뭘로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1,600만 원을 잡아놓으란 얘기입니다. 다음 3번. 생산직원 나이직 씨가 개인적인 이유로 퇴직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현재 당사는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충분하대요. 충분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갖다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자, 지금 퇴직금 얼마 지급해야 되는데요? 3천만 원을 지급해야 되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3천만 원을 갖다가 쓰면 되죠. 그리고 세금 떼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죠? 내가 월급 줄 때 세금 떼놓으면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금으로 1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2,900만 원이 빠져나가면 되겠네요. 다음 4번. 도고기간 말 현재 우리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1억 원, 만기가 내년이래요. 동차입금은 만기에 상환할 예정이다. 그럼 뭐 하라는 얘기죠? 유동성 대체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차변으로 뭐를 없애주고 장기 차입금을 없애주고 1억 원. 자, 내년 중에 갚아야 되니까 뭘로?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바꿔주라는 얘기네요. 다음 5번 보시면 사채 액면 총액 600만 원, 상환기간 5년, 발행가액은 580만 원으로 발행하고 납입금은 보통예금 하다. 그리고 사채 발행비가 발생했네요. 1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한다. 사채를 발행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은 발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에서는 사채를 발행하면서 빚이 생긴 거예요. 얼마짜리? 600만 원짜리. 그런데 얘를 발행을 얼마에 했대요? 580만 원에 했다는 거죠. 자, 쓰지 말고 먼저 보세요. 그래서 보통 예금에는 580만 원만 들어온다는 얘기죠. 580만 원.
자, 요 상태만 봤을 때 600만 원짜리를 580에 발행했으니까 20만 원에 뭐가 발생한다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끝났으면 좋은데 사채를 발행하면서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뭘로 지급했다고요?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럼 현금이 나가죠. 10만 원이. 이만큼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30만 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사채 할인 발행, 그러니까 사채 발행비가 발생하면 할인 발행했을 때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다가 더해주면 되고 할증 발행했으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빼야 됩니다. 자, 그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그랬잖아요. 사채 발행비가 발생하면. 발행가액이 지금 580이었는데 10만 원을 빼면 57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가 된다라는 거예요? 30만 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6번 전기 말 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장부가액은 95만 원이었고 회사가 사용하는 유효 이자율은 10%이며 액면 이자는 매년 말 8만 원씩 지급하며 단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15,000원이다. 회사는 12월 31일 할인 발행된 사채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뭐가 뭐 유효 이자율이 나오고 뭐 얼마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런 문제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금액을 다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자, 대변에 일단 현금으로 무조건 나가야 되는 이자는 얼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줄에 이자는 매년 말 8만 원씩 지급하며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현금으로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건 8만 원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하라고 나와 있죠?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 어느 변으로 상각이 되는 거예요? 원래 발행할 때 이렇게 차변에 발생하니까 상각할 땐 대변으로 상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얼마를 15,000원을 상각하다 보니까 차변의 이자 비용이 얼마가 된다라는 거예요. 95,000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나 할증 발행 차금 상각은 대부분 이렇게 금액을 알려줘요. 얼마를 상각하라고. 이게 전산회계 운용사라는 시험이 있거든요. 대한상공회사에서 하는 거. 거기에서는 이 금액을 계산하라고 문제가 나와요. 거의 한 회차마다 하나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세무에도 안 나오는데 운용사 2급에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 프린트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도대체 얘가 왜 95,000원이 되는 걸까라는 걸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 없으시죠? 앞에서 배운 내용 가지고. 다음 7번.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채를 발행하고 수취한 금액은 당좌예금에 입금하였다. 액면가액은 1억 원짜리, 만기가 3년, 약정 이자율은 액면가액의 5%. 이게 액면 이자율을 말하는 거예요. 발행가액은 9,630만 원, 이자 지급 기준일은 12월 30일이래요. 자, 얘도 다 알려줬어요. 사채를 발행했죠. 얼마짜리 발행했대요? 1억. 그죠? 그런데 당좌예금에는 돈이 얼마가 입금됐다라는 거예요. 거기 써 있죠? 9,630만 원. 그러면 370만 원의 차익이 생기는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액면 금액보다 싸게 발행했으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하시란 얘기예요. 다음 8번 보시면 영업부 직원에 대하여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1,0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이 금액에는 연금 운용에 대한 수수료 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확정 기여형하고 확정 급여형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확정 기여형이었을 때는 뭘로 처리한다? 퇴직 급여 이렇게 비용 처리해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 950만 원만 퇴직급여로 하고 50만 원은 운용 수수료라고 했으니까 수수료 비용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0만 원은 어디에서 빠져나갔다?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갔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요거예요. 확정 기여형이었을 때는 퇴직급여로 한다. 자, 뭐 계속 볼게요. 9번. 회사는 전 임직원 퇴직금 지급 보장을 위해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6월분 퇴직연금 5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납부했대요. 확정 급여형이니까 뭘로 하면 된다고요?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얼마를 5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꺼내줬대네요. 다음 10번도 그 얘기네요. 영업부 임직원의 안정적인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제1금융의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950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이 금액 중에 10만 원은 운용에 따른 수수료 비용이래요. 자, 그러면 확정 급여형이니까 뭘로 하면 되고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얼마만 처리하면 되나요? 950만 원을 냈는데 10만 원은 수수료니까 940만 원만 들어가고 10만 원은 뭘로? 수수료 비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어디에서 지급했대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잖아요. 자, 지금 분계 문제 풀면서 얘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보충법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죠? 추가로 접는 거. 그 다음에 얘요. 사채 발행할 때 액면 금액보다 싸게 발행했을 때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한다. 그리고 사채 발행비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자,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한다. 매년 이자를 지급할 때. 자, 근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이자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아시죠? 그 다음에 요거 퇴직급여로 하느냐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하느냐 확정 기여형 확정 급여형 보셨죠? 자, 요게 핵심입니다. 자, 넘어가셔서 객관식 문제 볼까요? 객관식 1번. 1번은 전 시간에 풀어드렸네요. 그쵸? 그래서 1번에는 몇 번이었죠? 1번이 틀렸던 내용이고 다음 2번 보세요.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맞죠? 다음 2번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고 그랬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이든 매년 증가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 그래야 되는 거죠. 다음 4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당해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맞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다음 3번. 주 서원은 6월 1일 은행으로부터 3천만 원 상환기간 2년 이자율 12%를 차입하여 단기 투자 목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하였다. 주가가 상승하여 10월 10일 일부를 처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단기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거. 자, 일단은 얘네가 돈을 빌려다가 단기 매매 증권을 산 거예요. 그리고 올라서 처분을 했단 얘기죠.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 나오겠네요. 이번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3번에 이자 비용. 자,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3천만 원을 빌려오고 연 이자율이 12%면 한 달에 1%씩 이자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자 비용이 생길 수 있고 4번 단기 차입금은 안 나오죠. 상환기간이 2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장기 차입금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3번은 못 찾아낼 수도 있어요. 이자 비용.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건 눈에 잘 안 보이는 거니까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다음 4번. 다음 중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1번에 미지급 비용은 유동부채 맞고요. 미지급 법인세도 유동부채입니다. 2번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고 선수수익은 유동부채예요. 3번에 선수수익은 유동부채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비유동부채니까 3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에 매입채무는 유동부채고요. 미지급 법인세도 유동부채에 해당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이고요. 다음 5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관련 자산 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되는 게 아닌 것은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그냥 부채예요. 그죠? 얘는 차감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2번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거예요. 3번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죠. 대손충당금도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 미수금이나 대여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니까 5번에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6번도 똑같은 문제네요.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서 해당 자산이나 부채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 아닌 것. 똑같은 얘기죠. 2번이 답이 되고 감가상각 누계액 맞고 대손충당금 맞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라는 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차감적 평가 항목이 맞죠. 7번도 같은 문제가 나왔네요.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자산 및 부채 계정의 차감적인 평가 항목이 아닌 것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차감이 아니라 가산하는 방식이었죠. 1번이 틀렸네요. 나머지는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거고 대손충당금도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옴처럼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 감가상각 누계액도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이죠. 자, 8번.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고 그랬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든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음 2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당해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죠. 근데 여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예전에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당해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한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발행가액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뺀 금액이 발행가액이 되는 거잖아요. 다음 3번 인쇄비, 수수료 등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맞죠? 아까도 했던 얘기고 4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고 그 금액을 사채 이자에 포함한다. 맞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을 하게 되면 이자 비용에 이 금액이 포함되는 거죠. 이걸 상각하면 포함이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9번. 다음 중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충당부채를 인식하려면 부채로 인식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충당부채 인식 요건 중에 있었던 내용이죠. 3번,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원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주석에 기재한다. 맞죠? 우발자산은 자산은 아닌 거예요. 근데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 그러면 주석으로만 표시하겠다라는 거죠. 4번. 우발부채도 충당부채와 동일하게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인식해요? 아니죠. 얘는 부채 인식하면 안 되죠. 이것도 풀어드렸었나요, 혹시? 자, 다음 10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의 비유동부채로 맞는 것은? 자, 1번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비유동부채고요. 외상매입금, 유동성 장기부채, 단기차입금은 다 유동부채에 해당하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11번. 다음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결산정리사항이다. 2020년 말에 재무상태표에 계상할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퇴직급여는 얼마인가? 자, 밑에 계정을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월 1일 날 200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차변에 보니까 현금으로 100만 원 나갔대죠.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200만 원 모아놨었는데 100만 원을 퇴직급여로 지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2020년 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400만 원이래요.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400만 원을 잡아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얼마가 있어요? 100만 원이 있죠? 그러면 추가로 얼마만 더 잡으면 돼요? 300만 원만 더 잡으면 돼요. 그러면 자, 분개를 굳이 한다면 이렇게 하겠죠. 퇴직급여로 300만 원을 잡아야 되고 얘를 어디에다가 퇴직급여 충당부채에다가 모아놓는 거죠. 그러면 퇴직급여로 처리되는 건 300만 원이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에는 최종적으로 그 전에 100만 원 있었잖아요. 그죠? 300만 원 더 잡았으니까 400만 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비유동부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